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아주 작은 반복의 힘 시작합니다. 만약 영어 실력을 올리는 것이 목표인데 자신의 수준이 중학생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초등학생도 아닌 유치원생 수준에서 출발하라는 것이다. 좀 황당한 처방인가? 그건 너무 쉬워서 결심조차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가? 맞다. 저자가 노리는 것이 그것이다. 그건 결심조차 필요 없어 보이는 방법이다. 너무 쉬워서 실패할 가능성조차도 없을 듯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분명 유치원과 초등, 영어를 순식간에 돌파하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재미를 얻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그 자신감과 재미는 지속적으로 영어에 관심을 갖게 하고 계속해서 영어의 수준을 높여갈 것이다. 어떤 결심이나 목표가 실패하는 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과대평가와 과욕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수준이나 능력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그 수준이나 능력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더욱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외면하려 한다.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럽고 남보기에도 창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운 후 자기 자신의 수준에 맞춰 혹은 그 수준보다 약간 높여서 실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수준은 대부분 약간 높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높은 것이고 그에 따라 뇌의 저항은 강력해진다. 수준을 높여 실행하려는 욕구는 다른 한편 과욕 때문이다. 속도가 경쟁력이라고 떠들어대는 시대의 사람들은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한다.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은데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다면 중뇌가 꾸물거렸다고 생각하라. 중뇌에는 편도체라고 불리는 조직이 있다. 편도체는 방어 반응을 통제하는 일종의 경고체계로 인류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편도체는 모든 포유류가 공유하는 기관인데 중대한 위험에 맞닥뜨릴 때 우리 신체가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하도록 경고를 보낸다. 이때 이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뇌의 다른 기능은 중단되거나 느려진다. 이성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생각은 도망가거나 싸워야 할 때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독자들도 시험을 앞두고 이와 비슷한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시험이 중요할수록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압박감과 두려움은 커진다. 집중력은 흐트러지고 밤새 터득했다고 생각했던 문제도 기억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큰 목표 두려움 직면 대뇌피질 기능 저하 실패. 작은 목표 두려움 우회 대뇌피질 기능 정상 성공. 이런 우리 뇌의 자동적 방어 메커니즘을 우회하는 것이 바로 스몰 스텝 전략이다. 큰 목표를 앞에 두고 왜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상담받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저 작은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는 것이다. 술에 취한 한 남자가 가로등 아래서 무릎과 손으로 땅을 짚은 채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 경찰관이 나타나 그에게 물었다. 거기서 무얼 하고 계십니까? 술 취한 사내가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했다. 열쇠를 찾고 있소. 경찰관이 다시 물었다. 어디다 떨어뜨렸는데요? 사내가 대답했다. 저쪽이요. 사내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을 가리켰다. 경찰관은 머리를 극적이며 다시 물었다. 저기서 떨어뜨렸는데 왜 여기서 찾고 있습니까? 그러자 사내가 대답했다. 여기가 저기보다 밝잖아요.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삶이 두려워지고 힘겨워지면 우리는 편하고 익숙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만 하지. 진짜 해결책이 놓여있는 어둡고 불편한 장소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친밀한 인간관계를 두려워하는 독신자들이 직업과 사는 곳을 바꾸고 자신의 경력을 다듬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만 정작 진실한 인간관계를 쌓아가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 만족스럽지 않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집을 꾸미는 데에만 관심을 쏟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성형수술과 과격한 다이어트나 운동에만 몰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해마가 어떤 정보를 저장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반복이다. 질문이 반복되면 뇌는 어쩔 수가 없다. 거기에 집중을 하고 답변을 할 준비를 갖춘다. 질문 오늘 내 차 옆에 주차된 차 색깔이 뭐였어? 은 명령 내 차 옆에 주차된 차의 색깔이 뭔지 말해. 보다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생산하는데 훨씬 유용하다. 나를 찾아오는 고객들과의 실험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질문을 던졌을 때 뇌의 기능이 활성화되었다. 뇌는 놀기를 좋아한다. 질문은 우리 뇌를 깨어있게 하고 즐겁게 한다. 뇌는 아무리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질문이라도 질문을 받으면 궁리하려고 든다. 1. 지금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자문하도록 하자.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내가 달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다소 엉뚱한 구석이 있기에 뇌를 긴장시키지 않는다. 뇌는 놀라운 답을 제시할 것이며 당신이 진정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업무 실적이 지체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조경사가 되는 것이라는 답을 얻을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단지 아침마다 직장 상사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용감하게 인사하는 것뿐이라는 걸 알고 놀랄 수 있을 것이다. 이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매일 이렇게 자문해 보도록 하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 당장 내가 취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 큰 소리로 외치든 머릿속으로 조근조근 되뇌든 상관없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하듯이 해야 한다. 흡연과 같은 자기의존은 자주 쓰는 방법이지만 삶의 역경에 대응하는 전략으론 아주 형편없는 방법이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의 손길을 요청하도록 생물학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한밤중에 무서운 꿈이나 천둥 소리에 놀라 깨어난 아이를 떠올려보라. 아이는 본능적으로 부모에게 달려간다. 엄마와 아빠에게 매달려서 몇 분 정도 마음을 달래고 나서야 부모의 품에서 잠이 든다. 이런 자연적인 대응 과정이 부모의 육체적, 감정적 결손으로 인해 중단되면 아이들의 본능은 자기 의존과 금욕으로 대체된다. 이런 아이가 어른이 되면 담배나 음식 또 다른 중독성 물질을 의지할 만한 친구로 삼고 거기에서 지속적인 위안을 받는 것이다. 질병이나 비만 혹은 그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을 안겨주는데도 말이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친구 없이 살아간다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기 때문이다. 작은 보상은 인간의 본성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보상이 크면 클수록 인간의 자기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따라서 커진다. 크고 화려한 상일수록 에드워드 데밍 박사가 말한 내재적 동기를 위축시킨다. 데밍 박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싶어하고 또 유용한 공헌을 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큰 돈이 보상으로 주어지게 되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보상 자체가 목표가 되어 일에서 찾아야 하는 자극과 창의성이 억제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번 큰 보상을 손에 쥐게 되면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내적 동기가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경향도 있다. 어떤 커플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지 아니면 불행할지 4년 안에 이혼을 할지 예견할 수 있었는데 그 정확도가 무려 93%에 달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성공적인 관계를 이어가려면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긍정적인 상호관계와 부정적인 상호관계의 비율이 5대1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 상호관계란 화려한 생일 파티를 열어주거나 꿈에 그리는 집을 사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몸짓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업무 중에 상대에게서 전화가 오더라도 짜증내지 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다거나 하루 일과가 끝난 후 하루 동안 상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묻거나 약속 시간에 늦을 경우 미리 연락을 해서 친절하게 사정 설명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낭만적인 휴가나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사랑과 신뢰를 가리키는 진짜 신호가 된다. 또 이렇게 작은 것들이 바로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작은 면에 또 긍정적인 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자. 결점을 찾아 비난하지 말고 해외여행이나 화려한 선물 같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작은 몸짓, 기분 좋은 목소리, 다정한 손길에서 고마움을 찾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저지르는 한 가지 실수가 있다.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해야 칭찬을 하는 것이다. 당신 정말 요리 잘하는데. 울타리 손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걸. 하지만 이처럼 뭔가 해줄 때만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은 일종의 거래 관계나 다름없다. 어떤 행동이 없어도 매일 상대방의 성격이든 외모든 칭찬할 수 있는 순간을 찾아야 한다. 오늘 아침 당신 머리 모양이 참 예쁘네. 영화 보러 가면서 그렇게 들뜬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이런 작고 소소한 곳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상대는 자신이 밥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돈을 벌어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인간성도 바꿀 수 있다. 배려란 중요한 사람과 일을 위해 비축해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우리를 화나게 할 때나 직원들이 작은 칭찬을 바랄 때 자유롭게 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건강과 인간관계를 위해 작은 행동을 옮기는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다. 또 배려가 담긴 작은 질문을 타인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당신만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스몰 스텝을 당신의 일상에 결합해 그 힘을 발견하라. 이제 당신은 다음과 같은 심오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매 순간 자신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보다 인생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원싱이 중요한 한 가지 목표부터 정해라였다면 이 책은 분할 정복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됐을 때 지나치게 원대하게 시작하기보다는 너무 쉽게 느껴질 정도로 잘게 쪼개서 차근차근 정복해 나가라는 내용입니다. 막상 읽는 동안에는 왜 아까부터 계속했던 말만 반복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쉬운 곳에 있는 진리를 일찌감치 알고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작은 반복의 힘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